역사적으로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모델 Y에서 자율주행이 되고 로보택시가 된다는 것은 네. 나도 언젠가는 로보택시로 돈 벌 수 있나? 우버 매출의 4분의 1은 테슬라의 순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오스틴에서의 성공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전체 오스틴에 있는 우버를 몰락시키고 네. 리프트를 몰락시키게 되면 최소한 우버하고 리프트가 오스틴에서는 최소한 휴먼 드라이버, 인간이 운전하는 것은 사업을 철수한다. 이 뉴스가 나오면 어마어마한 뉴스가 나오는 거고요. 그거 나오는 순간 뭐 주가 다시 한번. 네, 그렇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부익남 TV의 부익남입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또 출시하고 휴머노이드, 팔란티어까지 AI 관련된 이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한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블루닷 AI 연구센터장을 맡고 계신 강종수 박사님 모시고 AI를 활용한 이제 혁신적인 산업군은 또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도 이게 최근에 또 이제 모실 때만 해도 테슬라가 막 쫙 다시 또 올라가다가 최근에 네. 또 살짝 또 조정을 좀 받긴 받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이슈는 테슬라가 어쨌든 실제로 로보택시를 출시를 했고 네. 그게 또 작동한다는 걸 또 보여줬기 때문에 네. 사람들의 또 기대감이 또 높은 것 같기도 한데 네. 지금 테슬라 로보택시 뭐 반응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우선은 대단히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주류 미국의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기사를 좀 많이 내고 있고요. 한국도 많이 내고 있고요. 네. 아직 공식적인 사건 사고는 경찰청에 신고된 건 없었지만 네. 예를 들자면 좌회전을 하려다가 갈팡질팡하다가 핸들이 다시 중앙선을 좀 침범하면서 다시 제자리 돌아오는 뭐 이런 문제라든지 또는 30마일이 최고 속도 제한이 있었는데 네. 34마일로 달린다든지 그다음에 고스트 브레이킹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차가 멈춘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좀 크고 작은 오류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던 부분들을 또 워낙 호재다 보니까 이걸 극대화해서 보도하려고 하는 미국 주류 언론들이 존재하는 거고 한국의 언론들이 존재하는 거고 또 이번에는 시승하시는 분들이 주로 인플루언서들 중심이었기 때문에 또 인플루언서들은 좋게 또 평가를 하기도 하고 보통 인플루언서들이 테슬라도 한번 타보고 오스틴에서는 웨이모드 타볼 수 있으니까 웨이모드 타보고 그래서 뭐 비교하는 영상들은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차 초대가 발송이 돼서 더 많은 인플루언서들뿐만이 아니라 테슬라의 비판적인 네. 유튜버 인플루언서라든지 이런 분들도 지금 좀 초대를 받았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또 지역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가는 과정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거를 초보 운전이라고 비교를 해요. AI는 기본적으로 특히 테슬라 FSD의 엔드-투-엔드 AI는 인간의 행동을 모방하게 되는 방식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초보 운전의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완성도를 높여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주행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로봇 택시에 맞게 있는 튜닝 즉 어디에 내가 호출한 정확하게 그 위치에 오느냐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려줬느냐. 근데 원하는 장소에 제가 잘못 찍을 수 있어요. 어디다 내려달라고 제가 찍어서 네. 걔는 그 앞에 섰는데 거기에는 좋지 않은 하차하기 안 좋은 장소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건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찍은 건데 네. 나름 보통 이제 택시 인간 운전사라면 여기 손님 내리기 안 좋으니까 제가 좀만 2, 3m 더 앞으로 가겠습니다. 네. 아니면 2m 전에 내려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너무 기계다 보니까 제가 그냥 찍었긴 찍은 했지만 딱 문을 열고 내리려니 이건 대단히 불편한 자리. 옆에 막 전봇대가 있거나. 그렇죠. 이런 식의 일들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들이 지금 뭐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대단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언론들은 또 이제 웨이모가 좋냐, 테슬라가 좋냐. 네. 이런 기술 비교도 지금 한국 언론이라든지 미국 언론이나 세계 각국의 언론에서 엄청나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으면서 그래도 레이더하고 라이다가 있는 뭔가 더 안정장치가 많은 센서가 무려 40개가 넘거든요. 웨이모는 테슬라는 8개고 이거보다 훨씬 더 안전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일반적인 기대치 그건 또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극단적으로 스펙트럼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셀의 포지션에서 정말 $100도 안 되는 돈으로 목표 주가를 지금 세운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있고 뭐 또 극단적으로는 데나이브스 같이 뭐 $500로 뭐 목표 주가를 세운다든지 뭐 이러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론도 막 극단적으로 나뉘고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목표 주가도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나누는 주식은 역사적으로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은 시장의 심리를 어떤 여론이 우세하는가에 따라서 시장의 심리를 좌우하게 되어 있고 실적이 펀더멘탈에 대한 데이터가 개선되는 부분들이 입증되지 않는 이 중간텀 큰 시기에는 이 주가가 요동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기대감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주식이잖아요. 이게 뭐 네. 미래 기술을 뭐 선도하고 있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과거의 전통적인 산업처럼 이렇게 네. 뭐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게 아니니 네. 주관적인 판단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기업 평가 방법론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뭐 선행 뭐 PER로 하더라도 이건 너무 고평가되어 있으니까요. 네. 기본적으로 고평가되어 있죠. 하지만 더욱더 성장의 잠재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고평가되어 있는 축과 이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성장의 잠재력이 있는 것도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이 두 가지는 다 갈등할 수밖에 없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뭐 네. 이제 자율주행이 된다, 뭐 이거를 뭐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결국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적화가 돼서 돈을 버는 게 돼야 될 텐데 테슬라는 그러면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겠다고 하는 건가요? 우선은 그 테슬라는 특수 차량이 아니라 테슬라 지금 현재 모델 Y를 선택한 것도 저는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보는데요. 모델 Y에서 자율주행이 되고 로보택시가 된다는 것은 잠재적 효과는 뭐냐면 모든 테슬라 Y나 테슬라 모델 3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들께서 네. 나도 언젠가는 로보택시로 돈 벌 수 있나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이건 기대감이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버처럼 그냥 알아서 네. 애가 돈을 벌어. 그렇죠. 제가 출근하고 또는 집에 퇴근하고 나서 돈 벌어와 이렇게 하면서 그것만 되면 뭐 대박인데. 그렇죠. 사실은 꿈과 같은 얘기죠. 그래서 뭐 자동차 할부금보다 더 많이 벌어올 수 있다 그러면 네. 자동차를 제가 하나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한 김에 그냥 5대 가지면 제가 택시 사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근데 여러분 정부 규제가 있습니다. 엄청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봐요. 그럼 도로에 차들이 넘쳐나는 거고 난리 로봇택시들이 나겠죠. 네. 손님보다 차가 더 많아지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컨팅겐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일정 양 정도를 정부가 허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되게 먼 미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이 100% 그것을 구현할 수 있어도 네. 그거는 경제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저축이 좋다 그래서 다 저축만 하면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저축의 역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차량이라는 것은 추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예를 들자면 우버 드라이버 하시는 분들 중에도 휴먼 드라이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테슬라 차량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미국에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분들에 대비해서 비용이 없는 거는 그분들의 인건비가 빠지는 거고요. 네. 추가적인 비용은 보험하고 차량 청소 이런 것들은 이제 차주가 보통 하잖아요. 네. 우버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차량 보험에서는 또 이제 테슬라가 갖고 있고 사고율이 인간보다 더 좋아진다라고 전제를 깔고 있다라면 큰 이슈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버 캐프터는 전형적인 로보택시 자동차에는 로봇 청소가 가능할 수 있도록 네. 지금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낼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인건비가 빠진다면 원래 우버의 비용 구조에서 인건비가 가장 높거든요. 그러면 저는 반값 택시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네. 지금은 뭐 거리에 상관없이 4달러 20센트지만 그건 워낙 지금 활동할 수 있는 지오펜스 즉 승차하고 하차할 수 있는 구역이 적기 때문인데 만약 이것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그러면 그리고 정말 가격이 50%라고 하면 여러분 기술이 시장을 형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가 퍼포먼스고 기술력이고 두 번째가 가격이죠. 네. 가격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시장은 대중시장으로 전환될 수가 없습니다. 챗GPT가 2025년 폭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8억 명으로 4억 명에서 8억 명으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한국도 지금 1,800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무료 모델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과거에는 유료 모델에는 최상위 모델을 쓸 수 있고 무료 모델은 하위 모델을 썼었거든요. 네. 근데 2025년부터 유료나 무료나 최상위 모델을 쓰고 유료는 좀 무한대로 물어볼 수 있다라면 무료는 몇 번 물어보고. 그래도 웬만큼 다 일상생활에 아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료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흔히 말하는 가격 경쟁이 발생한 거거든요. 구글 제미나이도 그래서 무료로 최상위 모델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결국은 지금 웨이모는 대중화되는 데 있어서 지금 미국 4개 도시에서 1,500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우버보다 15%에서 30%가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25%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차량 공유 시장에서. 우버보다 비싼데도요. 네. 네. 그래서 우버가 한 55%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나머지가 리프트가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로 간다는 건 우선 샌프란시스코의 소비자들이나 시민들이 이제 기술에 대한 기술 혁신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지금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우버를 통해서 웨이모를 부르는데 웨이모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적습니다. 시 네. 전체에서 사실은 50%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 우버 시장 점유율에서 웨이모가 점유하는 건 10%밖에 안 되거든요. 차량도 우버 드라이버가 오스틴에 3,000대가 있고 네. 휴먼 드라이버가 그리고 우버가 300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3,000대 300 분명하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과연 얼마나 빨리 이 컨팅겐트 그러니까 차량의 대수를 총량을 늘려가면서 가격을 파괴해버리냐. 우버보다 50% 저렴하게 한다면 처음에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적지만 몇 번 사람들이 가격 때문에 타보게 되죠. 그렇죠. 타보게 네. 되다가 네. 괜찮은데
처음엔 불안하죠. 어떻게 불안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테슬라가 기술에 있어서 완벽성을 구해도 웨이모를 타도 불안한 거고. 여러분 중국에 가서 뭐든지 처음에 이런 기술 타면 손에 땀이 납니다. 그럼요. 네. 여러분 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요. 독일 의사협회에서는 창밖을 달리는 창밖을 보면 인간의 뇌가 파괴된다 그랬어요. 네. 게임할 때 인간의 뇌가 파괴된다는 거는 최근 그게 처음 창의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당대의 가장 큰 엘리트들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 레미제라블을 썼던 빅토르 위고도요. 창밖을 보게 되면 인간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방해되기 때문에 기차를 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하여튼 많은 당시의 기차 속도가 최대 속도가 50km를 넘지 못했습니다. 인류는 처음으로 50km 이상을 달리는 이걸 탔던 거예요. 그러네요. 말이나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손에 땀을 줬던 거고 두려웠던 거죠. 그렇죠.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렇죠. 차 초보 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보 운전의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초보 운전차 여러분이 옆좌석에 운전석에 초보 운전 앉아 있고 친구라든지 자식이라든지 너무 불안하죠. 너무 불안. 옆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손에 땀을 쥐겠습니까? 근데 얘가 저한테 기사처럼 아주 저렴하게 모든 출퇴근을 신경 써주는데 날마다 개선돼요. 근데 인간이 개선되는 속도보다 더 빨라요. 그러면 가는 거죠. 시장이 형성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버를 어쨌든 대체하는 게 가장 최우선의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건비는 확실히 좀 저렴하고 그리고 이제 공급 속도가 문제라고 했는데 테슬라는 공급하는 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꺼번에 뭐 10만 대를 쓰겠다, 20만 대를 쓰겠다. 바로 공급이 가능하죠. 바로 공급하죠. 그리고 또 오스틴이다 보니까 오스틴 공장도 있고. 그러니까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책적인 결정이죠. 어떻게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지금 많이 하다 보면 오류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오류를 개선하면은 인간은 그 사람만 오류가 개선되는 거지만 AI라든지 기술이라는 것은 모든 기술이 그 오류가 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차량이 더 많이 다니기 시작하면은 빨리 개선되지만 초반에는 만약에 100대를 풀어놨으면 뭔가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통제를 하면서 지금 개수를 늘려가는 거고 벌써 20대가 이상이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 테슬라의 지금 로봇택시가 다니는 지역 외에도 이 테슬라 직원들이 운전석에 앉지 않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고속도로에도 좀 달리고 있고 그러면서 빠르게 확장될 거가 전망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웨이모랑 테슬라의 로봇택시는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인 언론에서나 미국 언론에서는 자꾸 웨이모 우리 유튜버들도 웨이모를 비교하시는데 웨이모랑은 공존하겠죠. 뭐 그들이 알아서 비용을 낮추던 가격 경쟁이 생기면 만약에 테슬라가 로봇택시와 반값 택시로 가면 가격을 낮추겠죠. 거기도 안 그러면 손님이 없을 테니까요. 그건 알아서 할 일이 건 거고 가장 중요한 거 테슬라의 주가에도 영향이 주는 것은 우버의 시장이 얼마나 빨리 붕괴되는가. 우버의 시장이 붕괴되면 자 우버의 반값으로 붕괴시키면은 오스틴에서 났던 전체 우버 매출의 50%는 테슬라의 매출인 거잖아요. 네, 그러겠죠. 뭐. 거기서 비용 일부 좀 빼고 그러면 수익률 제가 보기에는 58%까지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뭐 50%라고 정당하게 잡아도 우버 매출의 4분의 1은 테슬라의 순이익이잖아요. 그러면 미국 전역에서 만약에 나중에 확산되면은 우버 매출의 4분의 1이 테슬라의 순이익이라는 거죠. 이것처럼 계산하기 쉬운 곳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은 이미 택시 산업을 우버가 정리한 몇 개 도시를 제외하고는 정리를 했잖아요. 택시도 공존하고 있지만 대단히 숫자가 더 적고 우버가 더 많단 말이죠. 우버 시장을 혁파하면서 미국의 대중시장이 바뀌는 거고 또 하나의 가정은 택시 비용이 50%로 반값으로 되면 저도 택시 더 자주 탈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되면 거의 차를 안 탈 확률이 높아요. 네, 택시 요금이 반값 된다 그러면 대중교통 타는 사람들도 택시를 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미국처럼 대중교통이 정말 최악인 나라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야간에 버스 하나 타려면 2시간 기다려야 되고 1시간 기다려야 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대리운전도 안 된다고. 그리고 뭐 술 먹으면 대리운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음주운전하고 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 반값 택시 시장이 훨씬 더 택시 시장의 사이즈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의 매출 계산이 대단히 쉬워진다는 건데 이거는 뭘로 분류하게 되냐면 두 가지로 분류하게 되죠. 하나는 ARR, Annually Recurring Revenue. 그러니까 반복되는 매출이죠. 자, 이런 걸 자동차 회사가 가진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AI 매출인 거죠. AI 매출을 우리가 규정할 수 있죠. 그러면 테슬라의 AI 매출이 얼만큼 성장하면서 전체 매출에서 예를 들면 25%까지 도달하는데 50%까지 도달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 이런 부분들이 측정되면서 테슬라의 주가 등의 기업 가치가 결정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만 들어보면은 뭐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버를 대체하는 거는 시간의 문제 아닌가요? 우버가 시간의 문제인데 이게 그러니까 전략의 문제인 것이 이게 모든 것이 내가 우리 원하는 데고 모든 도시를 깔아 아니면 어느 도시부터 가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허가되는 데부터 가는 거잖아요. 지금 유일하게 테슬라가 완전히 지금 최종적인 허가를 얻은 것은 텍사스 주밖에 없어요. 지금 샌프란시스코하고 LA에는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최종 허가가 안 난 상태고요.
나머지는 신청도 못했어요. 네. 근데 과연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샌프란시스코하고 LA에서 얼마나 빨리 테슬라에 허가를 줄지는 기다려봐야 되는 거고, 그럼 뉴욕은 말도 못하게 규제가 더 까다롭기 때문에 네. 허가를 기다려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는 4개 지역을 보셔야 돼요. 캘리포니아 지역, 텍사스 지역, 플로리다, 그다음에 뉴욕. 이 4개가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네. 이 지역에서 된다 그러면 안전한 거고 빠른 속도로 확산되겠죠. 그래서 저는 2가지 전략을 선택할 거라고 봐요. 첫 번째는 다른 도시로 빠르게 확장하는 것. 그래서 데나이브스 같은 사람 테슬라의 이 불입장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낙관론적인 입장. 내년에 30개에서 50개 도시에서 작동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쉽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30개에서 50개로 내년에 확대된다면 당연히 데나이브스가 주장하는 $500 가는 건 저는 그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지는 못할 거고, 만약에 이럴 거를 테슬라가 당연히 추진하겠죠. 근데 테슬라가 세컨드 초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초이스는 뭐냐면 오스틴을 그냥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오스틴에다가 5,000대만 깔면 돼요. 네. 5,000대는 테슬라에게 여유 있게 재고로도 있는 뭐 아무것도 차량이- 아니죠. 그렇죠. 네. 오스틴 공장에서. 그리고 지금 오스틴 공장에 테슬라 로보택시를 세차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건설이 되고 있는데 되게 규모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스틴 텍사스 공장에서 기가팩토리에 차량 세차하고 정리하는 곳까지 저렇게 만든다 보면은 또 사이버 캡도 내년에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5,000대 까는 거는 올해도 깔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5,000대를 깔면은 텍사스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완전히 변하는 거죠. 그리고 반값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타면서 되면 다른 도시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면 어떤 것이 형성되냐면 그 지역의 정치적 압력이 형성돼요. 그럴 수 있죠. 왜 우리는 안 되냐? 네. 저희 내 친구 보니까 너무 편하던데. 너무 편하고 삶이 달라졌다고 하던데 네. 우리도 해달라. 정치인들은 유권자가 원하는 걸 하게 돼 있거든. 이것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리고 이것이 나쁜 일이 아닌데.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도 이것을 더 이상 방어하기 어렵게 되는 거고, 내년에 6월에 있는 중간선거에서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도시도 우리 주도 빨리 로보택시 받자. 네. 너무 저기 다른데 텍사스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오스틴에서의 성공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오스틴에서 큰 사고 없이 전체 오스틴에 있는 우버를 몰락시키고 네. 리프트를 몰락시키게 되면 최소한 우버하고 리프트가 텍사스에서는, 오스틴에서는 최소한 휴먼 드라이버, 인간이 운전하는 것은 사업을 철수한다. 이 뉴스가 나오면 어마어마한 뉴스가 나오는 거고요. 그거 나오는 순간 뭐 주가 다시 한번. 네, 그렇죠. 그래서 오스틴을 공략하는 방법이 있고, 오스틴도 조금씩 늘려가고, LA도 조금 늘려가고, 네. 샌프란시스코도 조금 늘려가면서 전체 미국에서의 여론을 좀 우호적으로 만들면서 빠른 속도로 30개, 50개 도시로 내년, 내후년에 확장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이렇게 확장되다 보면 뭐 한국의 정치인들도 여름 되면은 많이 해외 연수 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가서 좀 타보시겠죠. 타보면서 여러 가지 압력을 받게 되죠. 유럽에 있는 기업들, 다른 기업들. 지금 현재 바이두 같은 경우, 바이두 중국의 네이버 같은 것이죠. 거기서도 아폴로 고라고 하는 웨이모와 같은 로보택시를 운영 중에 있죠. 근데 이것이 지금 중국에는 베이징, 상하이, 우한, 충칭에서 지금 진행되다가 지금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확대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또 위라이드라고 하는 중국 서비스 있는데 거기는 지금 바부다 하여튼 지금 중동에서도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중국을 넘어서 동남아시아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미국이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서둘러서 전선을 안 만들면은 힘들어지죠.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도 힘든 것이 중국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도 미국을 넘어서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하면 좋긴 한데, 미국에서 자율주행이 잘 되면 우선 우버 드라이버들이 유권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결사반대할 텐데. 그렇죠. 그분들의 결세반대도 있죠. 그리고 테슬라 저렇게 잘 돼? 그러면 마케팅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당장 로보택시를 내 차를 갖다가 차주가 돈을 못 벌어오긴 못해도 언젠간 되겠지라는 기대감이 막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테슬라가 더 사겠죠. 네. 그러면은 포드하고 GM은 더 안 좋아지고, 그러면 또 유권자가 또 안 좋아지네요. 그쪽 노조에서도 반발인 네. 거고, 그쪽 기업도 안 좋은 거고. 그래서 정말 테슬라는 지뢰밭을 걸어가고 있는 거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걸 인위적으로 막는 주도 나올 것이고, 그렇죠. 아무래도 표심 때문에. 네. 그러면 생각보다 오히려 이제 역공을 하는 곳들도 많겠네요. 네. 일부러 망하라고. 아예. 네. 그건- 디트로이트 같은 네.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도입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마다 네. 주마다 다른 입장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이 완벽해졌다. 오스틴에서 입증됐어. 샌프란시스코 입증됐어. 그럼 올해 내로 뭐 몇 개월 내로 미국 전역에서 테슬라 로보택시로 그냥 한판 정리하겠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 절대 그런 일 없다라는 거죠. 대단히 어려운 지루하고 긴 싸움을, 그것도 기술의 싸움이 아니라 정치 환경과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를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뭐 주가가 좀 조정받고 하는 것들도 이제 뭐 재료가 이제 또 이제 발표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현실적인 걱정들을 하기 때문에 좀 조정받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여론이 안 좋은데 다른 데서 허가를 해줄까? 네. 뭐 얼마나 빨리 확장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 일희일비할 거예요. 그랬는데 예를 들자면 갑자기 다음 주부터 또는 7월 달부터는 네. 20대에서 뭐
100대로 늘리겠다. 뭐 이러면 또 주가가 또 올라갈 거고요. 그러겠죠. 또 사고가 났다더라. 주가 또 떨어질 거고요. 그래서 이 당분간 이러한 부침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막 갑자기 막 전고점 찍고 막 이런 일은 구체적으로 우버의 몰락이, 그러니까 오스틴에서의 최소한 우버의 몰락이 보이지 않는 이상,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전고점을 찍을 일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